안녕하세요. 저는 26기 합격생 이광호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2년 동안 하우패스 종합반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5살이고요. 공부는 2년 해서 이제 이번에 26기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건축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 밖의 사항은 이제 따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목록을 적어왔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대분류로 해서 학업 그리고 생활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학원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간편계에 들어올 때부터 학원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없고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마다 각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면 많은 거를 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는 하우패스는 제가 이제 2차를 시작할 때에는 약간 단연차들이 많고 매우 살아남기 힘든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시생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하우패스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선배이고 먼저 간편 공부를 시작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생각보다 길이 좁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하우패스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다른 학원에서 잘 하더라도 살아남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적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 하우패스에서 살아남자. 살아남으면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하우패스에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을 그냥 하우패스 단과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종합반을 선택한 이유는 종합반 이제 처음에 와서 설명회를 들을 때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듣는다 또는 합격한 후에 뭔가 저희로서 법인에 입사하는 취업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막상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한 번 더 듣고 복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가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종합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하시는 분의 실무 이론 법규 하는 걸 확인해 보면은 강사님이 4분 총 계세요. 4분. 과목마다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스터디에 김 평가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이제 각 평가사님별로 제가 간단한 제 느낌 이건 되게 사적인 견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느낀 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김상훈 평가사님은 워낙 이 간평 수험계에서 실무 과목에서는 되게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당히 점점 제가 김상훈 평가사님 옆에 있을수록 점점 더 이분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근데 약간 정보 전달이 조금 그거에 비해선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말씀하시는데 사투리도 쓰시고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으니까 말이 조금 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 강의를 한 번 들었을 때랑 2번 들었을 때, 3번 들었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사람이 평가사로서 실무 분야에서 얼마나 높은 클래스에 있구나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민 강사님이시죠. 이승민 선생님은 이제 평가사가 아니시고 이제 강사님이신데 이승민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민 선생님 수업할 때 되게 열정이 넘치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주는 강사라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활, 그리고 고시생으로서 생활, 그리고 이따금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 감정 그런 것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이승민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수업할 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열정. 처음에 혼나고 이제 옆에 오셔서 이제 저희 답지를 보세요. 쓰고 있는 거. 일단 질문을 하나 내고 답을 쓰는 걸 보시는데 그때 보는 거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긴장이 되는데 저에게 관심이 진짜 많구나. 이분은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걸 되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게 가르친다, 뭐 지엽적인 것까지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시험이 기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되게 짧다 보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25회라고 해도 중간에 변경이 많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출문제나 이런 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매회 작년, 재작년 시험 트렌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험생으로서는. 근데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강사들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가르칠 거냐 아니면 넓게 가르칠 거냐 다른데 이승민 선생님은 넓게 가르쳐 주시는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자기가 좀 보수적으로 힘들더라도 보수적으로 조금 이번에 합격해야겠다 꼭 마음을 먹이신 분은 이승민 선생님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스터디 이제 김승현 평가님 하시는데 김승현 평가님은 되게 합격하기 전부터 약간 수험 기간이 오래 되신 분이셔서 실무 부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강사가 되기 전부터, 합격하기 전부터 강사로서의 생활을, 수험생으로서 강사 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정말로, 정말 수업이 재밌어요. 수업이 재밌고, 한데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문제가 푸는데 시간이 항상 촉박하고, 정말 풀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문제에 넣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풀게 하겠냐. 근데 시험을 보면서 느꼈어요.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밖에 나와서 아는 문제고 제가 이 문제가 스터디에 나왔으면은 풀 수 있었을 문제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진짜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5분이면은 정말 엄청난 멘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대부분 10분 아니면 아예 매몰돼서 문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김승현 평가님의 문제가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되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되게 덜 떠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알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김승현 평가님은 강평이 되게 좋아요. 강평 때 진짜 많은 데이터를 많은 정보를 말해주세요. 근데 그게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그 문제에 관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데 그 정보가 이론에서 쓰고 뭐 이번에 법규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꼭 강평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케줄 말씀드릴 건데요. 스케줄은 대부분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짜지 않고 하루 이틀에 한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이제 내가 오늘 몇 시간을 공부해야겠다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3시간 집중해서 하고 오늘은 집중해서 하고 내일은 4시간, 내일은 5시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3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줄게 되고 절대적인 그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사람이란 게 마음이 나약해져서 오늘 6시간 하면은 내일은 어제는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3시간 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몇 시간이란 걸 정해놓고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 절대적인 그 시간은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어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게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런데 그거를 피해가면서 잘 하는 게 진짜 공부, 그러니까 뭐 정보를 외우고 뭐 글을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은 하루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평균적인 표본적인 걸 짜놓은 경우가 있었고요. 일주일은 전 종합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종합반 그 학원 스케줄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학원을 가면은 뭐 이거 공부해봐라 저거 공부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걸 안 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테이블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해 놓고 그 시간에 일요일이나 아니면은 월요일 그 일주일이 시작하는 때 그 빈칸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 놓으시는 게 되게 그 생활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스터디를 시작할 때
수업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하자는 걸 짜놓고 어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운동, 어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운동, 어떤 수업이 어떨 때 무슨 일요일, 토요일 저녁은 영화, 뭐 일요일 아침은 늦잠 이렇게 정확히 짜놓고 내가 갑자기 늦잠을 자고 싶어 해서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늦잠도 그 시간을 스케줄에 할당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불규칙적으로 이제 내가 늦잠을 자고 싶다 늦잠을 자고 아니면 뭐 영화 보고 싶다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쉬는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제 마음적으로 힘적으로 몸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놓고 하는 거, 노는 시간마저도 스케줄을 짜놓고 놀아라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생활 부분은 크게 의식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격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줬던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 이야기예요. 저는 작년에 눈이 올 때까지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쪼리죠. 양말 안 신고 찐 쪼리.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발에 열이 많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따뜻하면은 자요. 졸리고. 그래서 일부러 눈이 와도 아무리 추워도 슬리퍼를 신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도 다 패딩 입고 있는데 슬리퍼 신고 있으면은 수업이 아무리 힘들고 해도 나흘은 해도 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잠을 줄일 수 있는 내가 그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여기 고시촌에 있으신 분들은 고시식당이나 외부의 그냥 음식점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고시식당은 요즘에는 많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고시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만들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몸에 고시식당만 많이 먹다 보면은 좋지 않죠. 근데 고시생으로서 돈도 많이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시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외부 식당은 일단 고시식당 식권을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랑 사서 기본적으로 고시식당을 다녔어요. 웬만하면 고시식당을 가고 정말 고시식당을 계속 먹다 보면은 좀 질리거든요. 매일 음식이 바뀌어도 뭔가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질려가지고 다른 그때마다 뭐 밖에서 피자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고시식당을 그래도 주니까 그래도 먹는데 너무 기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운동을 많이 할 수는 없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독서실에 올 때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가 움직이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근데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국을 안 먹고 국 대신에 샐러드를 펐어요. 고식당 대부분이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좀 안 푸고 그 국 넣는 칸에 샐러드를 많이 퍼서 국 대신에 샐러드를 먹으면서 약간 포만감은 채우는데 이제 살은 안 찔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그렇게 하면은 배가 부르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조금 먹기 때문에 샐러드랑 같이 퍼서. 그러면은 간식을 먹으세요. 많이는 말고 뭐 초코바 하나라든지 정확히 몇 시에 항상 그러니까 점심을 드시면은 저녁 먹기 전에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그때 간식을 간단한 걸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를 좀 줄이고 먹는 걸 좀 줄여야지. 안 그러면은 살이 찌고 하면은 여름에 특히 공부하실 때 되게 힘드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살이 찌시면 되게 자신감도 하락하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자로서의 그런 거를 기본적인 화장도 못하고 머리 그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되게 몸 살까지 찌시게 되면은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제가 집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냐면요. 구동에서 가장 높은 집으로 갔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뭐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번 독서실에서 집에서 나와서 독서실 가면은 중간에 밥 먹고 졸릴 때나 그럴 때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집이랑 독서실 간에 엄청 거리를 두고 심지어 이제 엄청 경사진 언덕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집에 최대한 안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확보하고 아예 그런 집에 가서 쉬고 와서 좀 능률을 올릴까 하는 선택지를 없애버린 거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오히려 뭐 잠깐, 물론 일부 수험생 중에 집을 가까이 얻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자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얘기고요. 저는 가서 잠깐 누우면 그냥 계속 자요. 그래서 아예 봉쇄해버린 거니까 그 개인 성향에 맞춰서 잘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빨리, 그리고 딱 오래 공부하지 않고 빨리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정보를 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제 하우패스 연락 주시면은 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번호나 뭐 카톡 아이디, 기타 그런 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연락해서 또 기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